이강민의 잡지사 6월호 21번째 페이지. 온 세상이 초록을 머금은 6월과 가장 잘 어울리는 분을 잡지사에 특별하게 필진으로 모셨습니다. 그림 그리는 식물학자이자 식물을 연구하는 화가세요. 신혜우 선생님을 모셨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유 반갑습니다. 네.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네. 잡지사 구독자 여러분께 일단은 네. 자기소개 간단히 부탁드릴까요? 소개해 주셨듯이 그림 그리는 식물학자, 식물을 연구하는 화가라고 멘트를 붙이긴 하는데 네. 아직 학자도 아니고 아직 화가도 아니고 그러세요? 네, 좀 학자라고 하면 아기 학자고요. 화가라고 하기에는 아직 좀 순수 미술을 한 것은 아니라서 화가라고 하긴 좀 부담스럽고 그런 상황에 있는 사람입니다. 네. 제가 그림을 봤는데요. 화가라고 안 하면 누굴 화가라고 합니까? 네. 그런 생각들을 약간 좀 겸손을 섞어서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일단 뭔가 식물을 워낙에 사랑하고 많이 보셔서 그런지 뭔가 좀 맑은 공기를 내뿜는 것 같은 좋은 인상이시네요. 감사합니다. 네. 자, 이렇게 두 가지 수식어로 제가 소개를 드렸습니다. 식물학자와 식물을 그리는 화가, 이렇게 신혜우 선생님을 소개해드렸는데 먼저 한번 식물학자에 집중을 해보겠어요. 본인은 아기 학자라고 하셨지만 어떤 식물을 지금 어떻게 연구하고 계시는지 먼저. 제가 박사과정까지는 식물 분류학을 했어요. 그래서 야생 식물들을 찾아가서 네. 그것을 분류하고 새로운 종을 발견하고 이런 걸 연구했는데 네. 지금은 제가 미국에서 생태학 연구실에 있어요. 그래서 난초, 우리 난초 많이 키우잖아요. 네네. 그 난초를 중심으로 이 난초와 관련된 주변의 다른 생물들 그리고 생물이 아닌 무생물, 뭐 공기나 햇빛 이런 것들을 다 관여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한번 생태학을 지금 연구하고 계시고. 네. 처음에 그 전공하셨던 식물 분류학이라는 거는 네. 이제 뭐 동물로 치면 뭐 종속 뭐 이런 느낌인 그렇죠. 건가요? 네, 종속, 과목, 강분계라고 예전에 막 배우고 했었던 네네네. 건데 그 이제 식물을 연구하는 분야가 다양하게 있는데 네. 뭐 우리가 자주 먹는 그런 농산물, 농학을 연구하시는 분도 있고 뭐 예쁜 꽃을 이제 개량하는 원예학자 분도 있고 다양하게 있죠. 네. 근데 식물 분류학은 이 야생의 지구에 자연적으로 탄생한 그런 식물들을 조사하는 학문입니다. 네. 이름도 지어주고 그러나요? 네, 네. 궁금한 게 식물 연구하는 연구실의 모습은 어떨까를 저같이 모르는 사람이 상상해 보면 네. 마치 식물원을 방불케 하듯 파릇파릇한 네. 느낌일지. 그렇게 많이 생각하시고 네. 또 왠지 동물보다는 평화로운 사람들일 거라고 많이 생각을 하시는데요. 아닌가요? 평화로운 아우라가 네. 막 뿜어져 나오는데 네. 아닌가요? 네. 그리고 왠지 그냥 하얀 그런 창백한 모습에 이렇게 흰 가운을 입고 이렇게 화분을 딱 들고 이런 예. 모습을 상상하시는데 네. 그런 쪽의 실험실도 있어요. 식물 생리학 실험실이나. 근데 저희 식물 분류학을 연구하시는 분들은 산악인의 모습을 상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산악인이요? 네. 채집 뭐 이렇게 관찰해 네. 가셔야 돼서. 왜냐하면 식물은 동물처럼 움직일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찾아가야 되거든요. 네네. 근데 그 식물이 꼭대기에만 있다고 하면 산 꼭대기로 올라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등산복을 입고 이제 등산화를 신고 네. 올라가서 채집을 해온 다음에 그 이후에는 이제 실험실 생활은 똑같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그래서 다른 실험실 사람들이 봤을 때는 저희 실험실을 굉장히 부러워하죠. 야외로 나가니까. 네, 야외로 나가니까요. 네. 하지만 네. 당사자 생각은 다를 것 같은데요. 힘들죠. 등산을 하는 것을 계속해야 하니까요. 네. 생각보다 이 식물학 연구하시는 분들이 체력을 굉장히 요하는 일이라는 그렇죠. 생각이 드네요. 예전에는 그래서 네. 동물 분류학, 곤충 분류학, 뭐 물고기, 어류 분류학자 중에서 누가 제일 힘드냐 이런 얘기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네. 약간 밸런스 게임처럼. 네. 네. 사실 이 신혜우 선생님이 몇 주 전까지만 해도 미국에 계시다가 잠깐 이제 한국을 방문하신 거라고 들었습니다. 저희가 그새를 비집고 정말 어렵게 모실 수가 있었는데, 그럼 미국에서 지금 생태학 연구를 하시는 네. 거고, 미국에서도 그럼 산으로 들로 네. 나가시는 것이고. 네. 그런데 분류학을 할 때보다는 좀 적게 나가고 이 생태학 연구는
모니터링을 계속하는 거기 때문에 네. 같은 곳을 많이 갑니다. 최근엔 뭐 구체적으로 어디 다녀오셨는지? 네. 아직은 지금 제가 1월에 갔는데 네. 여기서는 실험을 새로 배우는 게 많아서 미국에서는 아직 가지 않았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 네. 이제 또 돌아가셔서 연구를 이어나가실 거고요. 네. 혹시 그동안 이제 탑사하시다가 학계에 보고되지 않은 미확인 식물을 선생님께서 발견하신 적도 있으신가요? 네, 있습니다. 그래요? 네. 어떤? 미확인 식물이라고 하면 네. 전 세계에서 제일 처음 발견되는 종도 있고 네. 아니면 그 나라에 계속 살고 있었는데 처음 발견되는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다른 나라에는 원래 있었던 거죠. 네, 우리나라에는 없었던 거. 또 다른 경우는 우리나라에서 발견됐는데 그 식물이 다른 나라에서 넘어온 거예요. 그 외래종이라고 그렇죠. 얘기하죠. 네. 저 같은 경우는 외래종을 보고한 적이 있고 네. 우리나라에 계속 살았는데 아무도 몰랐던 식물. 그런데 외국에는 원래 있던 식물이고 네. 그 식물을 보고한 적이 있습니다. 네. 그럼 이름은 원래 있던? 이름을 그때 짓죠. 지어줘야 되는구나. 네, 이제 처음 네. 발견하신 분 혹은 이제 관련된 분들이 합의하여 이름을 네. 한국 이름을 처음 짓게 되죠. 네. 어떤 식물이었습니까? 이름이 뭔가요? 하나는 연등신붓꽃이라고 하는. 연등신부? 네, 신붓꽃. 신붓꽃. 네. 원래 등신붓꽃이라고 하는 식물이 있었어요. 예. 근데 그거보다는 꽃색이 연해서 연등신붓꽃이라고 이름 지었고, 예. 그 다음에 다른 하나는 백록고사리. 백록담 쪽인가요? 제주도에서 발견됐어요. 예. 네. 백록고사리. 네. 예전에 저희 공룡학자 모시고 공룡 이야기 했을 때는 뭐 새로운 화석이 발견되면 네. 약간 거기는 장명법이 좀 식물이랑 다른 것 같아요. 거기는 네. 뭐 발견된 지역명에 네. 약간 좀 그 공룡의 특징 이런 걸 담던데. 네, 맞습니다. 네. 원래는 이제 식물의 그런 지금도 연등신붓꽃도 색깔이 연하기 때문에 붙은 거잖아요. 네네. 그래서 그런 이름들 지리적인 거 아니면 그 식물의 특징들을 가지고 이름을 짓긴 하는데 네. 혹 아마추어 분들이나 아니면 식물학자 중에서도 네. 자기 이름을 붙이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그건 역사적으로 계속 있었던 것이어서 네. 그 이름이 붙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네. 그리고 또 어떤 경우는 후대의 분들이 굉장한 식물학자를 기리기 위해서 이름을 붙이는 경우도 있는데 본인이 이름을 붙이는 경우도 있긴 있습니다. 있긴 있습니다. 네. 개우화 이렇게. 네. 네, 있긴 있습니다. 있다. 네. 재밌네요. 네. 어떻게 우리나라에서 식물학 연구가 네. 좀 다른 나라와 비교해서 좀 활발한 편인가요? 연구하시는 분들 뭐 숫자라든지. 예. 식물 중에서도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농학이나 뭐 어쨌든 우리 인간에게 바로 연결이 돼서 활용할 수 있는 경우가 좀 더 인기가 많죠. 네. 네, 저희 같은 경우는 그냥 야생식물을 발견하고 네. 보고하는 순수과학 분야인데 대부분 그래서 물어봐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먹는 거야? 이제 그래서 그거를 약으로 만드는 거야? 근데 그게 아니라 그냥 네. 그 종을 연구하는 거죠. 근데 그게 발판이 돼서 이제 다음 식물 연구로 넘어가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인기가 없는 학문입니다. 네. 순수 과학으로서의 식물학은 이 질문도 좀 인간 중심적인 것 같긴 한데 네.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을 줄 수 있을까요? 사람들의 영향에 중심을 두기보다는 네. 식물에 중심을 두는 거죠. 이 식물을 어떻게 잘 보존할 것인가. 네. 그렇죠. 잘 보존해 나갈 수 있는 네. 토대를 이제 마련하는 과정이니까. 네. 네. 식물을 개량하는 일도 아까 하셨다고 들은 것 같아요. 아니요. 저희 쪽에서는 하지 아닌가요? 않습니다. 네. 식물학자들이 하는 일은 맞죠? 네. 크게 네. 보면 네. 근데 원예학자분들이 많이 하시죠. 원예학자가 그 네. 개념 구분을 좀 제가 잘 해야겠네요. 네. 자, 식물학자로서의 신혜우 선생님은 이런 일을 하고 계시고요. 사실 제가 더 관심이 갔던 거는 식물 그림을 그리는 화가로서의 신혜우 선생님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저 그림을 책에 실린 그림을 보니까 너무 정교하고 좀 놀랍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감사합니다. 뭐 좀 그렇게 솜씨가 좋으신지 뭐 미술 쪽도 전공은 아니고 뭐 따로 배우시거나. 네,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그냥 저희 어머니가 그림을 잘 그리셔서 네. 유전자를 좀 받았습니다. 네. 어떻게 식물 그림 그려볼 생각을 하셨어요? 그림 그리는 거를 어릴 때부터 좋아했는데 저는 식물을 더 좋아해서 식물을 선택을 한 거죠. 근데 그림을 포기할 수가 없어서 네. 복수 전공을 했습니다. 그림을 할 수는 없었어요. 네. 예체능이어서. 그래서 예. 패션 디자인을 했습니다. 어떻게든. 너무 생뚱맞지만. 그래서 근데 제가
대학 때부터 1학년 때부터도 식물 실험실에 있었습니다. 네. 근데 그때 지도 교수님이 굉장히 좋은 분이셨고 선배분들도 좋으셔서 제가 실험실에서 옷을 만들어도 뭐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열려 있으셨구나. 네, 열린 분이셨어요. 네.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 친구가 그림을 그리는 걸 좋아하는구나를 알게 되셔서 네. 그 지도 교수님이 권유를 해주셔서 그때부터 식물 그림을 그렸는데 패션 디자인을 더 하지 않아도 되겠더라고요. 원래 그림을 하고 싶었던 거니까. 네네. 그래서 그때부터 식물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좋아하는 것을 같이 경험할 수 있게 되었다. 다른 식물학자 중에도 선생님 같은 케이스가 있나요? 그림을 잘 그리는. 옛날 학자들은 많습니다. 옛날이라면 얼마나 1800년대가 전성기였습니다. 신학로 개척하고 그때는 네, 그때 맞습니다. 그때쯤에 네. 사진이 사진이 발전하기 전 그다음에 후 그리고 이제 DNA 분석이 되기 전. 네. 요즘은 많이 없어졌겠네요. 네, 요즘은 DNA 분석도 하고 컴퓨터 분석도 하고 하다 보니까 예전에 이렇게 형태를 눈으로 보고 했던 그 형태를 연구하는 일환으로 그림을 그린 건데 그 비율이 줄어든 거죠. 네. 이게 말씀하신 것처럼 기술이 그렇게 발전하고 사진 화질도 보통 좋은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선생님께서 제가 선생님 그림을 보고도 느낀 거지만 선생님께서 그린 식물 일러스트레이션이 사진으로 담긴 식물보다 어떻게 보면 더 정교하고 많은 걸 담고 있다? 더 구체적이다? 사실적이다? 이런 느낌을 받았거든요. 네. 과학자의 입장에서는 사진도 있고 그림도 있고 도표도 있고 글도 있고 논문을 보면 여러 종류가 있는데 그것이 어떤 발견과 과학적 증거를 뒷받침할 수 있는 수단 중에서 선택을 하는 거죠. 근데 그림은 그림의 장점이 있고 사진은 사진의 장점이 있죠. 그림의 장점은 뭡니까? 그림의 장점은 식물을 이제 그리기 전에 모든 논문과 도감과 여러 가지를 다 조사를 합니다. 그 조사한 사람이 그 지식을 가지고 그림을 보면 이해하기 쉽도록 풀어서 논문의 글을 그림으로 표현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이렇게 재구성하는 데 의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림만 봐도 좀 약간이 좀 서사가 느껴지는 그런 느낌을 저도 받았거든요. 네. 그러면 식물 그림 한 점을 그리는데 뭐 꽃이면 뭐 한 송이를 그리는데 얼마나 기간이 걸립니까? 한 송이를 그리는 경우는 잘 없고요. 그거는 이제 예술적으로 예쁜 장미꽃 한 송이 이렇게 되면 그런 그림은 그렇게 그리는데 제가 그리는 그림은 그 식물의 모든 정보를 넣기 위한 그림이어서 일단 우리가 사계절이 있는 우리나라에서는 1년을 일단 봐야 하고 1년을 봐야 돼. 그렇죠. 왜냐하면 식물이 꽃, 열매, 새싹, 뭐 낙엽 이걸 다 봐야 되니까 그래서 최소 1년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잘 안 돼요. 찾아갔더니 뭐 꽃이 이미 졌고 뭐 열매를 찾아갔더니 열매가 다 없어졌고 그럼 이제 내년에 다시 그려야 되는 경우도 있어주는 게 아니니까요. 네네. 그러면 1년을 기다려야 된다는 거는 예를 들어 봄에도 걔를 한번 그리고 다 보는 거죠. 여름에도 그리고. 네네. 그렇군요. 굉장히 정성을 들여서 가장 장시간 작업하신 식물은 얼마나 걸렸나요? 제가 까마귀 쪽나무라고 하는 나무를 그렸습니다. 이름도 특이하죠. 까마귀 쪽나무. 이 나무는 우리나라 남부 지역과 도서 지역, 그다음에 제주도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나무를 그리기 위해서는 한 번만 찾아서는 안 되고 2번 찾아야 되는데 숫꽃과 암꽃이 따로 핍니다. 수나무를 하나 찾아야 되고 암나무를 찾아야 돼요. 암나무를 찾아서 그림을 암꽃을 관찰해서 그렸습니다. 근데 이제 숫꽃을 그려야 되는데 그건 다음 해로 넘어갔는데 이제 서울에 있을 때였으니까 남쪽에 내려가야 되는 거죠. 그런데 남쪽에 내려갔는데 계속 시기를 놓쳤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서울식물원에 이제 지금 서울숲에 있는 그 온실에 그 까마귀 쪽나무가 수나무가 있다는 거를 이제 어떤 경우에서 알게 됐어요. 찾아갔더니 꽃봉오리가 달려 있더라고요. 근데 아직은 암꽃인지 수꽃인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보고 그 다음 주에 갔더니 안 폈어요. 근데 그 다음 주에 갔는데 또 안 폈어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그 온실을 가꾸시는 공무원분이 계셔서 이제 영수증에다가 제 번호를 적어드리고 꽃이 피면 전화를 달라고 했어요. 근데 구체적인 설명은 드리지 않았어요. 너무 복잡하니까.
그러고는 3주가 지났는데 네. 전화가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찾아갔는데 꽃이 다 진 거죠. 아, 연락을 안 주셨구나. 네. 그래서 이제 또 다음 해에 이제 야. 남쪽에 갔다가 네. 발견을 하고 그림을 그렸습니다. 네. 완성을 하고 영국에 가서 전시를 하고 돌아와서 한국에서 기념 전시를 했는데 네. 그분이 전화를 하셨어요. 아, 예. 네. 뭐라고? 몇 년이 지났잖아요. 지금 꽃이 폈다고 빨리 오라고. 아, 이거 뭐야? 네, 다 네. 끝났는데. 네, 네. 아. 근데 너무 감사한 거죠. 그렇죠. 네. 잊지 않았다는 게. 개인적인 사정이 있으셨더라고요. 네. 아, 네. 정말 애 같으면서까지 네. 그 숯꽃을 기다리기 네. 위해서. 그럼 굉장히 오래 걸렸습니다. 네. 근데 너무 궁금해서 왜 까마귀 쪽나무? 네. 왜 이름이 그렇습니까? 까마귀가 글쎄요. 왜? 대부분은 그 한국 이름들은 네네. 지역명이 있습니다. 서울에서 많이 부르는 거, 뭐 이제 강원도에서 부르는 거. 그 중에서 가장 많이 부르는 것을 국가적으로는 선택을 합니다. 네. 근데 대부분은 그 이름을 찾아보면 지역적인 어떤 지명이나 아니면 네. 전설과 관련이 있거나 여러 가지 이유가 까마귀 있습니다. 마을일 수도 있는 거고 네, 네. 뭐 그런 식으로. 네. 네. 아, 알겠습니다. 근데 아까 말씀하시다가 약간 영국 얘기가 나왔어요. 영국에서 전시 활동도 하시고 물론 이제 국내에서도 많이 하셨지만 신혜호 선생님의 식물 그림 실력이 여러분 세계적으로 굉장히 정평이 나 있습니다. 영국 왕립 원예 협회의 보테니컬 아트 국제 전시회에서 2013년, 2014년, 2018년에 참여하셔서 모두 금메달을 따셨다고 하고요. 이게 이제 영국 왕립 원예 협회 역사상 유일한 기록이다. 참여한 모든 전시에서 3번의 금메달과 트로피를 연속 수상한 게 유일한 기록이라고 할 정도로. 네. 이 정도면 거의 올림픽 우리 양궁 대표팀 수준의 너무 크게 얘기하셔가지고 아닌가요? 지금. 압도적 실력 네. 아닌가요? 네. 이게 어떤 전 대회인지. 우리가 잘 아는 요즘 국가에서 정원을 많이 짓고 첼시 플라워 쇼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아, 네. 그것을 주관하는 곳이 영국 왕립 원예 협회인데 여기서 여러 가지를 주관합니다. 네. 그중에서 식물을 그리는 전시회를 주관을 해서 네, 거기에 참여를 한 겁니다. 네. 어쨌든 1등 하신 거잖아요. 네. 3번 나가서 3번 1등 하신 거잖아요. 아, 2번은 1등이고 네. 3번째는 하여튼 트로피는 다 받았는데 트로피 종류가 조금 다릅니다. 네. 아, 그렇군요. 네네. 예. 아, 근데 보면 영연방 국가가 네. 굉장히 이제 보테닉 가든 문화가 굉장히 잘 발달한 것 같아요. 우리 네. 에디터도 얼마 전에 싱가포르 갔다가 네. 보테닉 가든 아주 근사하게 보고 왔다 이런 말을 했고 저도 예전에 호주에 잠깐 있을 때 보테닉 가든이 굉장히 곳곳에 있더라고요. 네. 왜 이렇게 영연방 국가는 이런 문화가 잘 발달했을까요? 사실 그 얘기를 들었어요. 네. 그 유럽의 여러 나라에서 다들 식물원이 있는데 정말 식물원을 깊이 공부하고자 하면 다른 나라에 가지 말고 그냥 영국에 있는 곳을 5곳 가라 이렇게 들을 정도로 영국인들의 어떤 식물 사랑은 네. 약간 괴짜스러울 정도로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요? 네. 네. 글쎄요, 근데 어떤 역사적인 이유가 있겠죠. 근데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제가 여행을 다녔을 때도 네. 확실히 영국에 있는 식물원만 봐도 네. 충분히 다양하게 접할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식물의 진심이군요. 네, 예. 네. 외국에선 그 보테니컬 아트에 대한 어떤 인식이 어떤가요? 더 대중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든지. 이게 역사적인 흐름과 약간 관련이 있고 경제적인 것과도 좀 관련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우리나라가 점점 경제적으로 잘 살게 되면서 자연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하고 식물원도 요즘 많이 짓고 있잖아요. 네. 근데 그 이후에 등장하는 어떤 장르인 것 같아요. 원래 역사적으로는 유럽에서 굉장히 오래된 분야이지만 네. 그것은 이제 신대륙 발견, 거기에 있는 식물 채집 이런 거랑 관련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1800년대 발달했던 분야인데 그 이후로는 일단 국가적으로 자연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하면 그 자연을 토대로 그림이 발전하는 것 같고요. 그래서 많이 발전한 곳은 유럽, 미국, 호주, 일본 이런 곳들이 발전했고 네. 우리나라가 이제 꽃을 피울 시기인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도 이제 식물에 관심이 높아졌기 때문에 보테니컬 아트 문화도 더 네. 풍부해질 것이다. 기준을 어디서부터 보테니컬 아트라고 할 수 있을까요? 가령 뭐 문화센터 같은 데서 네. 뭐 식물 그리기 프로그램이 있다. 네. 그런 것도
보테니컬 아트라고 우리가 할 수 있는지. 외국에서 봤을 때는 네. 그렇게 보일 수 있습니다. 너무 왜곡되게 식물을 그리지 않는다면 네. 다 보테니컬 아트인데 네. 보탄이라고 하는 말이 식물학이라고 하는 뜻이잖아요. 네. 그래서 식물학 혹은 식물의 예술인 거죠. 아트. 네. 그리고 저처럼 이제 과학적인 그림을 그릴 때는 보테니컬 일러스트레이션이라고 구별해서 얘기를 합니다. 네. 그래서 보테니컬 아트는 훨씬 큰 장르를 포함하고 있어서 나뭇잎을 예쁘게 그리거나 꽃을 하나 송이 그리거나 그것도 보테니컬 아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정말 사실과 100%에 가깝게 그려야겠다 이런 부담을 조금, 갖지 않고도 네, 내려놓고도 네. 보테니컬 아트는 우리가 할 수 있다. 네. 그렇군요. 정서적으로도 굉장히 좋은 취미가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자, 식물학자이자 식물 그리는 화가 신예우 선생님 모시고 지금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마치기 전에 요즘 이제 식집사 열풍 이런 말을 많이 쓰더라고요. 저처럼 먹을 거 좋아해서 식집사가 아니라 식물을 가꾸는 집사 이런 의미인데 요즘 정말 주변에 식물 관심 있는 분들 정말 많고 저희 에디터들 2명도 해바라기를 집에서 가꾸고 있더라고요. 네. 선생님이 생각하시는 식물의 매력은 뭘까요? 식물이 지구의 주인이죠. 식물이 지구의 주인입니까? 가끔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네. 식물의 매력은 일단 생산자라는 거죠. 동물은 어쨌든 우리가 식물을 잡아먹거나 다른 동물을 잡아먹어야 하는 숙명에 있지만 식물은 스스로 에너지를 생산하는 아주 평화로운 생물들이죠. 네. 그게 매력인 것 같습니다. 네. 식물은 생산자다. 지구상에 있는 생물 중 유일하게 식물이. 네. 근데 이제 이게 무슨 말일까요? 식물을 사랑할수록 오히려 사랑을 줄이는 게 좋을 때가 있다. 어떤 뜻일까요? 저는 이제 집에서 식물을 안 키워요. 그러세요? 네, 대부분 식물학자라고 하면 집에 이제 굉장히 식물이 그쵸. 다양하게 많고 막 초록에 휩싸여 있는 어떤 그런 것을 상상하시는데 네. 저는 식물을 키우지 않습니다. 물론 순간순간 이제 그림을 그려야 되거나 네. 관찰을 해야 되는 거는 가끔 집에 한두 촉씩 있긴 한데요. 네. 식물을 안 키우는 이유가 네. 제가 이제 우리가 주변에서 많이 보는 난초들은 대부분 열대지방에서 온 난초들이에요. 어머님들이 많이 키우시고 네. 하는 그 난초들을 우리가 쉽게 보다가 제가 캄보디아에 한번 채집을 갔었는데 네. 그 난초가 산속에 있는 거예요. 예, 근데 걔는 원래 거기가 고향인 거죠. 예. 근데 제가 그때 처음 든 생각이 뭐였냐면 그 오지였는데 네. 누가 여기 화분을 심었지? 라는 생각을 한 거예요. 한국에서 보던 화분을 누가 여기다 왜냐면 내가 제일 처음 접한 것이 한국에서 너무나 화분으로 흔하게 보던 것이니까. 네. 근데 거기서는 굉장히 고고하고 편안하게 있더라고요. 근데 우리나라에서 화분에 팔 때는 원래 걔가 이제 나무에 붙어서 자라는 앤데 네. 화분에 이제 구겨지듯이 들어가서 이제 기온도 잘 맞지 않은 곳에 베란다에 억지로 크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이유에서 이제 좀 사랑을 줄여보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런 이유로 의외로 제가 생각할 때와는 의외로 식물을 키우고 있지 않으시다. 네. 각자의 위치가 있는 것인데 너무 인위적으로 우리가 가꾸고 있다 이런 의미인 것 같습니다. 그래도 지금 식물 가꾸시는 분들 워낙 많으니까요. 네, 전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까? 네. 예. 네. 그렇다면 물이나 이제 영양제를 자주 주는 행위, 네. 혹은 이제 아침마다 일어나서 네. 식물에게 애정을 듬뿍 담아 물 네. 뿌리개를 막 뿌려준다든지 네. 이런 행위가 때로는 독이 될 수 있다고 들었는데 왜 그렇습니까? 그렇죠. 일단은 그 식물을 사랑하시는 분들한테 제가 꼭 물어봐요. 네. 그 식물의 정확한 이름이 뭔지 찾아보셨냐고. 걔 고향이 어딘지 찾아보셨냐고. 걔가 만약에 아프리카에 왔으면 네. 아프리카에서 아니면 뭐 아마존에서 왔으면 네. 걔가 원하는 건 이미 정해져 있어요. 거기에 기온과 온도와 습도와 그게 정해져 있는데 네. 우리는 좀 가끔 우리 기분대로 네. 얘는 좀 목이 마른 것 같아 라고 물을 뿌려주고 그렇죠. 좀 추운 것 같은데 그렇게 생각하다 보니까 네. 이제 이름을 제일 먼저 알아보시고 네. 고향이 어디냐고 이제 좀 찾아보시라고 많이 얘기를 하죠. 그리고 물을 뿌리는 것은 어떤 면에선 도움이 될 수도 있어요. 만약에 아마존처럼 습도가 굉장히 높은 곳이라면 공기 중에 습도가 많아야 되니까.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 걔는 습도가 필요 없고 뿌리로 네. 물을 흡수해야 되는데 잎에 이렇게 착착착 뿌려주면 네.
걔는 광합성에 방해만 될 뿐 아무 도움은 되지 않고 내 기분만 상쾌한 거죠. 네. 그치, 내 기분만 상쾌한 게 많고 우리가 진짜 사람 아기 다루듯이 뭐 네. 어루만지고 물 먹이고 이런 개념으로 접근을 하는데 사실은 우리가 그 식물의 특성, 뭐 산지 이런 거를 잘 파악하고 그에 맞출 수 있으면 최대한 맞춰줘야 된다는 거죠. 네. 네, 중요한 말씀인 것 같습니다. 요즘 사실 이제 반려식물병원 찾아가는 분들도 많습니다. 무료 상담도 받고 분갈이도 받고 각종 뭐 팁을 얻어오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 이런 거 보면 그래도 전보다는 좀 식물을 대하는 어떤 마음가짐이 좀 좋은 방향으로 가고 있다라는 생각도 드는 것 같은데요. 네. 이제 마지막으로 식물과 잘 공생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점들을 주의하고 지켜나가야 될지 우리 식집사 여러분께 한 말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전에 제가 이제 상담소를 운영한 적이 있어요. 네. 그때 어떤 어린이 분이 오셔가지고 식물을 굉장히 좋아하는 어린이였어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정말 어른들의 못지않은 모든 기구를 가지고 있고 열심히 키우는 아이였는데 네. 한 번은 이제 뭐 기온이 안 맞았는지 곰팡이가 이제 생겼는지 식물이 다 죽었대요. 예. 네. 그래서 이제 마음의 상처를 받아서 내가 키우지 않았다면 슬프지 않았을 텐데 무소유를 깨달은 거죠. 예. 네. 그래서 이제 그러면 그 이후에 어떻게 됐냐고 했더니 어머니가 다시 엄청 키운대요. 네네. 네. 그래서 물론 이제 여러 가지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름도 알아보고 서식지도 알아보고 해서 그렇게 키우는 것도 물론 좋은 일이지만 네. 내가 사랑을 갖고 있다가 죽을 수도 있고 그 죽여보기도 하고 또 다른 식물도 키워보고 어떻게 하다가 잘 크는 방법도 알게 되고 그냥 모든 그 활동들이 저는 다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네. 경험들이 식물을 진정으로 이해할 수 있는데 좀 더 네. 다가가는 과정이 되기 때문에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뭐 야생에서 다른 식물을 적어도 우리 집 베란다에 들였을 때는 또 그에 상응하는 책임감을 가지고 여러 경험을 해보면서 좀 이해가 수반돼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예. 참 식물 하나하나에 대해 알고 싶은 것도 저희가 너무 많은데 선생님께서 너무 바쁘시고 지금 미국에서 잠깐 이제 들르신 거라서 한 편 정도 더 저희가 네. 부탁드려도 될지 네. 읍소드립니다. 네. 함께 해주시겠습니까? 좀 부담스러워하고 계신 것 같지만 신혜우 선생님과 잡다한 식물 사전 느낌으로 한 편 더 다음 주에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